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또 이 기운 빠지는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금리를 너무 높게 올려서 경기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가능성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근절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면 경제 침체가 오는 걸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가 더 큰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오늘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갈 위험이 있습니까? 분명히 위험이 있습니다. 더 큰 실수는 가격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준 관계자들은 1980년대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소비자 심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죠.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돈을 좀 덜 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거고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라는 이야기는 물건을 사겠다라는 사람 숫자를 줄이는 것이니까 물건 사겠다는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것, 즉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를 줄여놓으면 공급이 같은 수준이라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데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경기가 순환되지 않으면서 침체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제학자들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저절로 충족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는 그러한 기대가 상승할 경우 연준이 다른 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인상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걸 충분히 소비자들이 그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그 비용을 다 지불하면 그러면 그게 상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비 심리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더 올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파웰 의장은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의 위험을 증가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더 심각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인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말까지 3%에서 3.5% 정도 연방 기준 금리가 그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제 1.75% 정도까지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그 지금 올라가 있는 것에 배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 연말까지. 다음번 지금 FOMC 회의가 열릴 때 지금 그때도 아마 지금 0.75%를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0.75를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0.5%는 분명히 올릴 것이다.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될 것 같고 문제는 미국만 이렇게 열심히 뛴다고 해결되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안에 있는 이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경제적으로 다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들도 보조를 서로 맞춰서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서로 간에 이게 물가 안정을 잡아낼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딜레마인데요.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 상당히 많은 소비재를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 보내는 물건값보다 더 비싼 물건값을 미국의 소비자들이 내야 된다. 이게 물가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결국은 중국 관세 낮춰서 예전에 오바마 때처럼 중국 관세를 없애버려서 아예 그냥 소비자 물가를 좀 낮출 수 있게 그렇게 해주어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막 미국 내에서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중국은 적인데.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가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동맹국들과 사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구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발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공개적인 발표를 하게 되면 역시 그것이 중국에 굉장히 큰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무역전쟁을 한 번 더 벌리자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서
예, 그런 그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에서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한 노력을 펼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대만, 일본,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아마도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혹은 이제 베트남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고요. 예, 이런 국가,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여기에 지금 어떻게 포함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보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파웰은 오늘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연례 경제정책회의에서 여기에 시간이 흐르고 있다. 위험은 여러 번의 충격으로 인해 여러분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은 말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강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자는 계속 올라갑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모기지 이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벌써 6%가 넘어갔죠. 30년 거친 모기지가. 근데 이 모기지 이자가 계속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서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면 새 집을 사겠다거나 혹은 기존의 주택을 사겠다, 융자를 받아서 사겠다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렌트 시장이 오히려 지금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것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거를 지금 일시적으로 보류한 사람들이 당장 렌트를 해서라도 거주할 곳을 찾아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렌트 시장이 더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막 진짜 고가의 렌트 시장들이 이야기가 되는 특히 이제 뭐냐면 집을 살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재력은 있으니까 그리고 살아오던 생활 패턴이 있다 보니까 렌트도 이제 조그만한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좀 빌릴 만한 큰 집을 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고급 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렌트 시장이 지금은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온 거를 저희가 보았는데 약간 많은 변화들을 저희가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경기 침체가 언제 올 거냐라는 이야기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경기 침체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올해 말경림에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말쯤 되면. 그리고 이것은 내년 내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이 지나서 하반기에 들어서게 되면 경기가 약간 나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든 경기가 좀 나아지고 풀려지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단기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은 굉장히 힘든 한 해를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만만치 않게 어려운 시기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장기적인 고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아직 침체가 시작된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저희가 좀 인식을 좀 해야 되겠다. 다만 이제 파웰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적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같이 막 금리를 올리고 다 하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가 너무 위축이 돼서 수요가 너무 줄어들게 될 경우에 수요를 줄여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이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다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는 현상.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각 국가들 간의 교역을 둔화시키는 그래서 세계화를 아주 퇴화시키는 이런 현상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는 이제 염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를 아주 많이 줄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또 수요는 줄여야 되겠고 물가는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애매한 상황에 지금 빠져 어려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도 한번 지적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연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시중에 통용되고 있는 통화량의 불과 몇 프로 안 됩니다. 예. 그게 한 10분의 1?
솔직히 어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영향력, 심리적인 영향력을 줄 수는 있죠. 투자자들이라든가 자본가들한테 심리적인 영향력을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줄이고 빼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영향력을 주는, 실질적으로 돈을 빼고 넣고 하는 거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더 많은 돈이 민간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민간 시장이 이런 그 연준의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이제 과연 파월 의장이 구상하고 있는 방향대로 움직여 가게 될지,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돌발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일이 틀어지게 될지, 이건 저희가 심각하게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